그 분해를 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분해가 이 위에서 분해가 된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해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짜내는 게 12지장이에요. 위 바로 밑에 있는 게 12지장이거든요. 그 12지장이 구멍이 뚫려 이렇게 효소가 나오는 구멍이 있다. 우리 왜 세차장에 차 들어가고 샥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12지장에서 두 효소가 만나는 거예요. 담즙하고 이제 췌장액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계속 그걸해서 녹여서 소장, 그 다음이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흡수를 잘할 수 있는 걸 느끼는 거기를 내려갈 때 소장이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덩어리들은 간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얘가 소장을 소장이 약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답을 자꾸 올라가지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제가 얘기했더니 꼭 오래 쉬고 그러면 여기서 1차 저작과 효소가 나와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내려가서 위에서 그 다음 마지막에 12지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장이 나쁘고 그럼 여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애초 먹을 때부터 원료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씹은 것과 같은 또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은 걸 먹어주는 거죠. 그럼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야.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미리 해버리면.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 치유력이 네. 자연 치유 기능이 누구는 복이 많아가지고 너는 많이 주고 너는 덜 주고 그런 게 자연 치유력. 이 자연 치유력은 크게 세계에 받침 반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레고, 디톡스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 재생 기능, 그 다음에 면역 기능. 이게 시스템이 맞아야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도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되찾으려면 요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요걸 앞에다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요렇게 하면서 요게 높아지고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얘가 좋아지면 이거 자체가 또 면역이 좋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기라는 것 자체는 쉬면 나아져요. 그러니까 상피세포라는 조직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몸에 상피세포라는 조직이 몸 전체 60%를 둘러싸고 온 피부가 상피세포고 이게 겉피부예요. 이 피부하고 똑같은 속피부가 있는데 속피부가 여기서부터 항문까지의 관이에요.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특이하게 속에 구멍이 뚫린 이 드럼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하고 같아요. 왜 피부는 우리가 말하는 스킨이라는 거예요. 왜 피부는 바람, 온도, 이런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피부는 뭐야? 무슨 역할을 해? 음식, 물, 공기, 딱 붙어부터 그래서 이 상피세포는 같은 상피세포거든. 그래서 암의 60%가 상피세포 암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나빠졌던 걸 회복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상표세포는 안 먹을수록 그래서 이제 쉬면 나아지니까 그죠? 소화 기능이 쉬면 나아진다는 걸 이걸 안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하고 얘를 안 집어넣으면 당장 죽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화기라고 하는 애는 어떤 것으로부터 상피세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고장났을 때 고장나는 과정도 중요해요. 고장나는 원인이 여기 이겠죠. 자궁맥, 과식을 하고 하는 이런 음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상피세포 중에 소화기를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패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음식을 쓴 거예요.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과거에는 여성들은 집에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역할을 이제 그런 게 다 깨졌잖아요. 오히려 여성들이 심지어는 남성들 중에 이제 향후에는 이런 AI가 아까처럼 그런 모든 세상에 의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남자가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 출산하는 거는 이미 성공한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면 위암 환자가 전절제 전체를 다 절제하는 일을 이 짧은 이게 이제 장으로 내려가는 이 짧은 여기가 12주장이거든요. 얘는 뛰기가 힘어요. 뛰면 힘드니까 보통 위를 뛸 때 이 대부분이 이 여기잖아요. 이 위를 이렇게 전절제 한다고 해도 12주장하고 10도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을 수가 없어서 위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남겨야 돼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위를 거의 안 남겨놓고 만약에 이렇게 놓고 11주장이 위가 저걸 다 잘랐다 쳐봐 이렇게 그러면 거의 연결 부위가 이게 작아도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주먹의 3분의 2만큼 커져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키 크듯이 장기도 사실은 우리가 과식을 해서 저기 되면 위가 늘어나죠. 위가 다 자기 주먹만 해요 원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결혼식 뷔페 가서 먹는 음식의 양을 생각해봐. 여기 들어갈 게 되냐? 내일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치? 아마 여기 10배로 먹을 거라. 그러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사람의 장기 중에 아무리 늘어나도 터지지 않는 장기가 2개 있는데 그게 똑같아요. 위하고 자궁. 이 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어날 정도는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궁도 다 자궁의 사이즈도 4개의 손발이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5kg짜리 애를 낳는데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8kg 어마어마하죠. 음식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실은 세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저한테 음식을 가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밥으로 먹던 걸 죽으로 먹든지 죽으로 먹던 걸 안 되면 뭘 먹여? 미음으로 먹이. 미음은 죽볶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거든요. 거의 불에 가깝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넣어서 이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갈 때 흡수가 높아지는 건 액상입니다. 그래서 액상 형태의 영양소를 먹는 거 타블렛, 알약이죠. 이거하고 아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특히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 같이요 소장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암이 생겨요. 왜냐면 중요한 데일수록 암이 안 생겨요.
대장암은 기저귀만 해도 소장암을 들어보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소장암은 못 들어봤는데 소장암이 있어요. 지금 암을 잘 못 듣는 것 중에 유일한 거는 심장암하고 심장만 암이 없는 것 같아. 참 특이하죠. 네. 심장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암이 참잘안 걸리는 그 저기 한 거다. 이런 여기에 핵심 뭐냐면 혈관과 혈액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원래 간도 그러면 따지고 보면 혈액 덩어리인데 왜 간암을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간암은 심장하고 다르게 너무나 많은 부자재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한 군데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와서 통로가 하나잖아. 소화기 하나. 소화기 하나로 들어와서 중간에 어딜 거쳐야 가냐면 거치지 않지만 소장이라는 곳에서 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 지방 빼고 지질은 달라. 이 빼놓고 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로 간 모든 영양소가 결국 우리 몸의 세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기는 간은 온갖 것들의 흡수, 분해, 또 재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화학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반대 것도 받아서 어떻게 돼? 독소가 또 최종으로 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라는 데가 굉장히 안전지대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간 세포는 회복, 재생, 분열하고 재생하는 그 세포의 회복 주기가 나이가 먹어도 짧아요. 뭐 2.5주에서 4주 안에 다 피부 이 세포 같은 경우는 노인이 될수록 막 4주가 맥시멈이었던 피부가 노인이 되면 6주, 8주, 12주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때가 많다 그러는 게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세포 주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노인 그러면 60인데 지금은 60이 노인이 아니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일, 생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만 노인이 아니라 세포의 회복 주기가 사람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 배운 것 때문에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되는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 왜 어린아이들은 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식이라는 걸 먹이잖아요. 이빨이 없어야만 이유식을 먹는 게 아니라 소화기도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소화기 기능이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 소장을 회복을 시키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위, 힘이 가장 한참 걸려요. 여기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입으로 들어오는 구강으로 들어오는 영양소의 음식의 형태. 그래서 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식은 시간을 줄이되 음식의 형태를 플로이드. 즙이란 말을 쓰니까 병원에서 쓰는 말하고 겹쳐가지고 그래요. 제 동생이
의사가 자꾸 즙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빠가 즙 한다 이거. 맞아. 내가 주스로 맞아. 먹을 거야. 주스. 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맞아. 다른 거 다른 것 같아요. 조금씩 뉘앙스도 다르고 뜻도 다르기는 해. 우리나라는 과거에 집이라는 걸 짤 때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삼배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스라는 게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믹서가 있고 녹즙기가 있다고. 이거의 가장 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섬유질을 유지하느냐 거르느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한 게 그거야. 내가 듣기로 야 섬유질이 몸에 좋다는데 왜 그걸 나는 못 먹게 하느냐. 건강할 때 얘기잖아 이거. 건강할 때 암에 걸리면 섬유질 자체를 소화시키기 어려운 난소화성이라고 해서 섬유질은 우리 몸에 좋지만 난소화성 물질이니까 소화가 되는데 장애를 주는 암 환자나 이런 사람은 섬유질을 일단 빼고 먹어요. 그럼 섬유질이 없으면 마치 변을 못 볼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변을 보는 게 연동운동에 더 적용받지 섬유질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드실수록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썰퍼도 드시고 된다고. 이 암 환자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녹즙이야. 그러니까 내가 암이 아닌데 그렇게 되지 마시고 선생님도 나중에 만약에 이제 소장 검사를 또 중간중간에 이제 하죠. 제가 볼 때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이런 암 환자의 그러니까 내가 암이어서 암 환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식사가 예방용 식사, 해독용 식사, 그다음에 치료용 식사가 있을 때 이 순서대로 먼저 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암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왜 이런 치료용 식사를 먹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야. 병원에서는 원인 모를 면역이 떨어지는 병만 생기면 항암 치료를 해요. 그러면 나 암도 아닌데 왜 항암 치료를 해요? 그러는 거랑 똑같죠 지금 이 얘기가.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이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원리 기본이다. 이건 모든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건 쉴 수가 없다. 금식을 오래 할수록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이라는 용어를 자꾸 안 쓰고 이제 패스팅 또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용어가 자꾸 쓰이시겠는데 이 간헐적 단식도 자꾸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한 뜻으로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이든 금식이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밝혀졌단 말이에요. 21세기 들어서. 그게 뭐예요? 우리 오토파즈. 우리 몸이 해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스스로 하는 자연 치유력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가 밝혀진 거예요. 자가 포식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의 면역세포가 건강한 면역세포가 우리로 말하면 약간 비리비리한 면역세포를 스스로 근데 그 원리가 뭐냐? 일단 단식이다 이거 일정 시간의 단식. 근데 과거에는 단식을 그냥 뭐 40일 단식 뭐 심지어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매일 절식을 하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과식.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개념이 깨진 지가 오래된 거야. 저희 아들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해. 커피숍이 3시에 퇴근을 해. 이제 영업이 끝나니까. 집에 3시 반이면 와.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꿈꾸고 갖고 이때까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란하고 뭐 이런 것만 싸주는 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집에 와서 좀 쉬고 한 4시, 5시가 되면 저녁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잘 수가 없잖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 조금 쉬다가 저기 하다 보니까 또한 12시쯤 또는 11시쯤 자기 전에 배가 고플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음식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죠. 자,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쉴 수 있는 쉼을 주는 간헐적 단식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음식을 안 먹는 시간을 누가 더 늘려주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 자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음식을 안 먹을 확률이 크니까, 그죠?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베이스로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아주 좀 짧죠, 수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음식을 안 먹는 건 얘를 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을 늦추는 방법이 가장 관적이지만 심수봉 씨 같은 사람은 이거하고 반대로 해요. 평생을 저녁 때 노래 부르고 새벽까지 노래 부르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해독을 하는데 내가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응? 이 사람은 아침 7시에 잠이 들어. 그러니까 새벽 4시 뭐 이렇게 끝나고 와서 저기 때는 아침 7시부터 뭐 12시 또는 오후 우리로 말하면 1~2시까지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깼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먹혀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1~2달 하다가 그만둔, 돈 돌려줄 테니까 그만하자고. 심지어는 그랬는데 그분 지금도 잘 살잖아요. 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사는데 생기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개념.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하면 여기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거를 늘려줄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이를 주스 또는 흡수가 잘 되는 파우더 형태 또는 수프 형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잠깐 질문이요. 잊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도 아침에 그런 거를 먹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위 기능이 좀 약해지지 않나요? 자꾸 주스 먹고 스프 먹고 그렇게 하면?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위 기능이 약해질 거라는 근거를. 네, 적용해야지 그게 결국 무슨 소리냐고 위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넘겨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신으로. 위는 산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위가 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을 섞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를 분해하는 건 위산이라고는 아까 얼굴에다 붓는 얼굴이 녹는 그 산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 말로 하면 반죽을 하는 거죠. 반죽할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기능을 못하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요. 위는 운동이 뭐냐면 위 벽에서 여기서 지시한 산이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씹어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가 줄어들면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들면 더 좋죠. 줄어든다는 개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지 원래 있던 게 줄어든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피 더 좋은 걸
볼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자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 부분에 제일 큰 자율신경은 신경 쓴다고 되고 신경 안 쓴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설계가 처음부터 돼 있는 거예요. 소화 부분이 그래요.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은 대부분 만들어져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이 혈관이 혈액도 중요하지만 혈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돼서 우리는 막 움직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은 장기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걷기,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강화예요. 자율신경 강화하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식호흡이라고.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얘는 잘 안 돼. 우리는 이제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이제 호흡에 대한 게 음식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돼. 사람의 건강을 할 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연구되는 게 수면, 그 다음에 호흡이 지금 제일 연구가 특게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제일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거. 근데 이미 그 호흡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래도 중요한 건 몇 가지라도 제대로만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이미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복식호흡을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복식호흡을 하는 건 10개월 미만이에요. 언제입니까? 태어나서부터 기어다니는 동안이거든요. 그럼 기어다닐 때까지만 하고 대부분 휴식호흡을 하던 게 진화가 그렇게 됐으니 복식호흡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그 수행 중에 절한다고 그래요. 절을 하게 되면 내 족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절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자동으로. 제 얘기는 절을 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는 훈련하는 적에 제일 좋은 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식호흡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유튜브 보고 자꾸 그러니까 밤에 잠만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불을 켜놓고 그걸 보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엎드려 봐라. 그냥 팔을 우리는 말로 하면 이렇게 하고 엎드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엎드리라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엎드리면 저절로 복식호흡이 된다. 그걸 연습하다 보면 앉아서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주는 거가 이걸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이런 원리에 대한 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이런 걸 듣고 나면 음식을 잡고 주스의 형태로 수프의 형태로. 자, 수프의 형태, 수프하고 죽수는 달라요. 얘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소프트하지만 위나 장기가 안 움직이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정 기간을, 이게 중요해요. 자꾸 야 밥을 안 먹고 살아. 밥을 안 먹고 사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치료용을 먼저 한다 그래서 해독용을 한다 그래서 예방용,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즐겁게 자기 속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게 이건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은 3개월,
그 이후에 좋아지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1년을 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특히 암 환자들이 암 환자 암이 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 중에 암보다 더 몸이 상한 퇴행이 된 질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준하는 치료용 식사는 암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암에 준하는 질병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저를 많이 도와주는 스텝이 있었는데 네 분 중에 3명이 갑자기 해외로 다 발령이 나가지고 넷이서 하던 일을 3명이 나가니까 혼자서 하게 근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한 해 동안 자가면역 치료를 제가 도와준다고 3명이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한 8개월 쉬면서 식욕고라는 거야. 그게 좋아진 거야. 좋아져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발견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겨우 한 8개월쯤 돼가지고 치료해놨던 게 돈은 무너진 거야. 과로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삶으로 와서 먹는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오려면 아직 1년, 4년 막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서관을 못 나오게 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겠어?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더 중요해. 그래서 작년처럼 도서관 1년이고 2년이고 날 때까지 지난번에는 8개월 하고 좋아지니까 열심히 일했으면 이번에 저기나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원래는 그걸 짜줬을 때 본인 스스로가 아 이렇게 되면 참 힘든 거니까 이걸 잘 하라고 그런 것도 가르쳐 줬지만 그냥 밖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제가 아까 기호 씨한테도 기호 씨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질병 속에서 그걸 이겨내고 그런 건 지금도 본인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음식을 해갖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지 가랑비에 옷 젖는 말이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이 더 많은 게 내가 그렇게 과거에 치료용 식사를 하던 사람이 조금 음식을 어쩌다 한번 먹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다 어쩌다 한번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먹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5년 6년씩 콜라를 안 먹었던 사람이 어느 날 파티에 가서 그냥 콜라가 한 잔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죠 한 입에 넣었는데 입에 터졌어. 그게 가랑비가 그땐 가랑비가 아니잖아요.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진 거야.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얘기하면 어느 날 그렇게 먹고 한 달쯤 지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애가 콜라를 먹는 걸 본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거기서 잊어버렸죠 그건 벌써 한 달 전 되니까. 거기서 조금 요만큼 먹은 거예요. 중요한 건 지난 5년간 한 번도 그런 자극적인 콜라 같은 걸 안 먹던 사람이 한 달 동안에 2번 먹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에 2번이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2번도 금방 되고요. 일주일에 2번이 제가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그거를 공식을 따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 저희 스승이 한 얘기예요. 제가 그 스승 얘기도 사실 그 스승 얘기는 참 들어맞는 이치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아무도 돌아가셨어요. 그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당신도 암으로 돌아가실 거면서 왜 우리 가르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미국에서 있을 동안은 거의 99% 그런 제재된 생활하다가 여행을 가서 공부를 가르쳐 한국에서 공부 가르쳐 이런 동안 숙소에서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밥이 뭐가 이렇게 나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리 연구해서 내일 가르쳐내고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일점 시간 하나 낭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텔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가서 보면 진짜 김밥, 스트레스 받을 때 가서 소주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럼 법관은 평생 죄 저지르지 않고 벌 안 받고 살고 의사는 생전 안 아파야 되는 거게? 네? 그렇지 않거든. 제가 이분이 잘했던 유명한 말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나와서 2주 또는 3주 동안에 김밥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미국에 있을 때 더 철저히 한다. 근데 그걸 더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 자격이 있다라. 그때 자격이란 말을 조금 잘못 이해했던 자격이란 건 그걸 퀄리파이에서 더 올라가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데 유전자가 스위치가 바뀌는 거는 하루 이틀 상관이야. 그래요? 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충격적이다. 이걸 잘 들어 제 얘기를. 이게 하루 이틀 상관인데 종류가 많잖아. 네. 하루 이틀 상관에도 항산화 스위치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하루 이틀 상관 없이 유지가 되는 항산화 스위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운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열 씨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매일매일 금요일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여주려고 스스로 아주 만들어 자기 주셔. 생명이라는데 누가 본다고. 스스로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는 막 이러면서 강의할 때 이런 광고를 오늘 돌아서면 100% 까먹는다 그러면 집에 가서 또는 여기서 나가서 하는 삶은 완전히 망가져지게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주스를 참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30분까지 반납해야 돼서 자, 오늘 사전 설명을 좀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좀 왜 운동에 대한 부분, 소화기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자율신경을 강화시켜줘야 위를 튼튼하게 운동을 시키려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원리가 다른데도 저희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장은 또 별개예요. 그건 다음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일단 그 리우표에서 나오는 그 네 가지 주스 중에 오늘 안타깝게 우리 그 한국에는 지금 망고스틴이라는 주스가 안 나와요. 염증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염증에 도움이 되는 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주스는 다 염증에 그게 없냐면 이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 저 공통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와일드 하베스트예요. 와일드 하베스트를 하는 과정을 제가 공교롭게 녹차 만드는 과정에서 봤어요. 전라도 해남에 가면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그 고려시대부터 녹차를 재배해가지고 그 덕금질서부터 모든 과정을 스님들이 해요. 근데 그 절이 나라로부터 왕으로부터 받은 절 땅이 있죠. 야, 그 산에 녹차가 그냥 그 고려시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게 1300년, 1400년 조선시대가 되기 전이니까 1000년대에서부터 지금 1000년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그 땅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보통 철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수력을 해야 되잖아요. 녹차 잎을 딸 때 그 시기에 따라 중요하잖아요. 그거 딸 때만 그 절의 신도들이 와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말리고 한 다음에 덕금질하고 그런 건 전부 스님들이었는데 야,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서 만드는 그 해남의 그 절터에서 만드는 완전 그 와일드 하베스트 야생 재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손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채취를 할 때 결국 누군가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외국 사람들이 와서 특히 교포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바로 계약제를 하는 거죠. 우리 막말로 얘기하면 아도 쳤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한명학 박사님 아는 분이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 그 절거를 전부했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1박 2일로 자면서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일드 하베스트 하는 이 회사 예를 들어서 고즈베리는 와일드 하베스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즈베리 자체가 그 생산되는 자라는 곳이 네팔, 히말라야, 뭐 부탄 이런 중국령 이런데요. 그다음에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해발 2,000에서 6,000 사이 나고 제가 그걸 그 네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이걸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겠지만 이게 중국 이 히말라야 이 산맥이 있는 곳은 영토가 많이 겹쳐 있잖아요. 중국이 주로 많이 겹쳐 있는 그 히말라야 중턱에 약 4,000m 이런데 원주민들이 산대요.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는 그 의사, 우리로 말하면 의사예요. 심령사, 의사, 뭐 심지어는 모든 걸 겹쳐서 추장도 하는 원주민들의 장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그거라서 그냥 산에 이렇게 돌 같은 거 쌓아놓고 사람은 거기다 새 먹이가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두 번째 새 먹이가 되기 전에 해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지구상에서 해부학이 가장 뛰어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 발전한 나라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해부학을 가장 뛰어나게 연습한 데가 의술이 발전이 되게 됐어요. 그쪽 사람들은 의술이 대부분 침술 또는 먹이는 거 또는 수술을 하는 데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대단하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영국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이 수술할 때 마취하죠. 이 마취제를 안전하게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제를 내추럴하게 만드는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히말라야 이쪽 나라의 그 침으로 마취를 하는 거를 그 전 세계 위성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힘든 수술을 하는데 야 이거 마취를 해가지고 침으로 그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침을 놓는 걸 복제할 수 없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지만 제가 리뷰표 이거 다 했던 게 2012년도 13년도에 이거 다 했던 내용 중에 요 내용이 최고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리뷰표에서 나오는 제품이 예를 들면 프리바이오틱스 플러스나 이런 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균이 이미 다 발견돼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와요. 로열티를 주고. 그런데 이런 거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기술의 결정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미생물을 갖다 쓰는 거지만 그 미생물을 우리 몸에 어떻게 가서 잘 보존케 하느냐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 중에 아까 위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자,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간다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숫자 전쟁을 한 거잖아. 한 알 속에 50만, 100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미생물은 온전하게 장벽에 가서 걔가 살아서 증식을 하는 것까지 해야 그 역할이 성과가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위산에서 92% 애지간한
그 미생물은 거의 99.9%가 다 위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식. 장벽을 이식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장기만 이식하는 것만. 제가 얘기했죠. 자폐 아들 중에 만 5세죠. 그러니까 7세 미만의 아이들이 건강한 장벽을 이식 수술해서 자폐증을 치료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장벽에 이식하고 미생물 이식하고 이게 자폐가 유산하냐 이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벽을 이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가장 중요한 중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장벽에 있는 유산균들이 어떻게 됐어요? 면역 핵심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것이 심지어는 흉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흉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흉선의 기능이 점점 우리 인간이 흉선의 기능이 점점 디제너레이트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흉선만 가지고 건강을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면역세포를 대량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수백 종이 있는데 암세포나 암을 예방하거나 암하고 생성이 대부분 T셀, 그다음에 헬퍼 T셀 같은 이런 것들, NK세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유산균에서 만들어진다. 그 유산균은 여기서 먹은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장벽에서 증식을 일어나서 내 몸에 토종화가 정착이 돼야지만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프리바이오틱스와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몸 안에서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 유산균 캡슐 안에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속아가지고 따지고 있잖아.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산균이 여기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 때 정착을 하려면 이 장 속의 음식의 찌꺼기가 식물성 위주의 그러니까 여기 프리바이오틱스가 여기 들어간 거 말고 내 장이 유산균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하다 하다 못해. 여기서 위가 아까 연동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장기는 연동운동을 해요. 그 연동 이유가 뭐냐면 밀어내기예요. 다음 순서지로 옮겨내자 빨리. 왜냐면 일정한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발효가 지나서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화기는 발효와 썩는 것의 연속선상에 있거든. 자, 육식 종류가 그게 생선이 됐던 뭐 일종이가 됐던 밝혀진 건 딱 하나예요. 같은 단백질이라 할지라도 같은 아미노산이라 할지라도 여기 가서 유해균의 먹이 사슬이 되는 건 육식에서 추출된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불협화음이죠. 식물성으로 돼 있는 아미노산이 부패균들의 먹이 사슬이 덜 된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요. 자,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 그 육식의 찌꺼기들이 다 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장은 특히 대장이죠. 대장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85대 15를 만드는 숙명적인 전투. 얘는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게 있고, 얘는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고, 얘는 서로 상호 보완이에요. 인터랙티브 전쟁을 해요. 얘가 유리하는 건 얘가 먹는 먹이사슬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미노산과 단백질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얘가
얘는 탄수화물 또는 식물에서 유출된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목에 사슬해서 이게 대장에 많은 데로 올수록 얘가 유산을 많이 만들어서 얘를 정리하는 일들을 가지게 돼요. 얘가 먹는 게 많이 내려오면 얘가 커지면서 얘가 내려는 얘는 유산을 만드는데 얘는 인돌 스카톨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인돌 스카톨들은 또 유산균을 대량으로 죽여요.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은 어디서 나냐면 내가 뭘 먹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니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취할 때는 프로그램이 되죠. 치료 식사가 됐던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 식사가 됐던.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병원에서만 수용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또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고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버피에서 슈퍼푸드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아 이거야말로 이거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약 네가 먹는 음식이 약에 되라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가장 베이직 공통점이 이거예요. 와일드 하베스트를 딱지를 붙여가지고 식약청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아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0%를 쓴다. 착즙을 하다. 또는 발효를 시킨다. 지금 우리 제품 중에 발효하는 거 논이에요, 논. 나머지는 전부 그냥 착즙. 자, 항산화제가 가장 많은 거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명의서는 항산화고, 항산화제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네 가지는 전부 어댑터젠의 역할을 한다. 어댑터젠은 부신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부신을 강화시키는 게 21세기의 사람들 건강에 뭐가 중요하냐? 부신이 뭐 때문에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부신을 그냥 스트레스를 커버하는 호르몬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뭡니까? 스테로이드는 마법의 탄환이라고 21세기의 의학계가 만들어낸 획기적이죠. 그런데 얘는 마법의 탄환이야, 문자 그대로. 놀랄만한 일을 일으켰는데 그거의 경계선을 조금만 넘어가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그게 마법의 탄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것이 부신이다 이 말이야. 그동안 부신이 했던 일을 약으로 하려고 만든 인간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지만 가장 큰 해악인 거죠. 지금 스테로이드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거든. 아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성님이. 그렇게 주스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장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방기하면 부신은 중요한 건 약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부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신을 회복시키는 영양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비타민 B5가 그거예요. 왜 제가 이슬 선생님 스탠드를 쓸 건 아닌데 왜 이 회사는 이렇게 비타민 B가 많아요? 제품 많아. 이슬 선생님도 그 생각 했을 거야. 그때만 해도 비타민 B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비타민이 B1, B2 이런 게 너무 많은 역할들을 한다는 게 전혀 지금도 특히 비타민 B5는 산삼을 먹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삼 이코르 비타민 사실 그건 아니죠. 산삼 자체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컬을 따지면 비타민 B5만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비타민 B5를 저렇게 쌍경하게 매일 먹으면 나타나는 건강은 처음 보세요. 귀가 안 들리고 이래도 나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어디 가서 미팅을 못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 에너지를 유지할 10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거 뭐냐면 제가 매일 먹고 있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에너지 멀티비타민. 돈이 없어서 어떨 땐 데일리비더를 못 먹을 때도 있어서 어떨 땐 코라카슘이 갖고 다니다 먹기 불편하니까 자꾸 덜 가지고 먹고 덜 먹는 걸 자꾸 얘가 머리가 아주 꾀를 내요. 또 얘는 마치 본능적으로 정말 제가 꼭 죽기 전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는 게 에너지 멀티비타민하고 썰포하고 코라카슘인데 그 중에 코라카슘이 뭐냐면 썰포라는 뜻이 4g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딱 먹는 게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이 정도면 돼요.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야 이렇게 먼저 가지고 썰파 한 통 줬더니 저 사람이 2달, 3달 먹느라고 주문도 안 하더라. 그럼 이 양을 막 늘려요. 이 양을 늘릴 때 그 판매를 위한 양이면 안 되고 요 양, 치료용이냐 해독용이냐 이거에 따른 양이어야 돼요.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를 먹게 되면 그거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져서 생체 이용률이 흡수는 되는데 되더라도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점점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이 제일 약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모프로치 중에 특히 아사히 요번에 병으로 만들어졌죠. 사실은 병으로 만드는 게 파우치로 먹는 거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계산해서 따박따박 파우치가 60g인데 예를 들어서 갖고 60g씩 재는 것보다 좀 덜 먹으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먹는 걸로 따지면 병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불편했죠. 낮에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만 먹어도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프리바이오틱스나 설퍼 같은 경우는 분산 흡수가 도움이 되지만 주스 같은 경우는요 섞어서만 많이 드시지 말면 한꺼번에 적어도 한 240ml에서 480ml까지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노트북 찾으러 올까봐 자꾸 신경 쓰. 제가 이거 자료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거든요. 올려두는 이미 준비도 했고 올려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특히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영양제는 영양소의 화학 구조만 끄집어냈다면 이런 자연식품들은 저런 파이토케미컬로 인해서 부수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거야. 비타민 C가 화학적인 영양제인 거냐 아니면 자연에서 추출한 거냐 무슨 차이가 있냐 비타민 C 구조는 똑같겠죠. 비타민 C라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의 함유량이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 얘는 파이토케미컬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파이토케미컬은 그동안 왜 천대받았냐면 분자구조가 작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중요하다. 양. 왜?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주로 21세기의 파이토케미컬로 항산화제라고 하는 영양제를 만든 것보다 파이토케미컬로 들어가서 만든 자연식품 또는 영양제가 바로 대부분이 암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만 알면 저 암에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킨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이 주스는 정말 중요하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고 그러지만 SBS에서도 나온 거예요. 와일드 하베스트로 키운 저 위에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지만 결국 저 토심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한 것들이다. 미생물에 의해서 저게 다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저희가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와일드 하베스트로 전 세계에 유지하는 농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저걸 메이저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당분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몇십 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적이 줄어들 거예요. 저게. 그럴 때 어떻게 그게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 회사는 음식의 발전을, 제품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원칙을 어기잖아요. 왜냐면 해독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저희가 될 겁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그냥 올려놓을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 노트북을 제가 노트북을 신발 신다가 그냥 거실에다 두고 온 거죠. 저 회사 걸 빌렸는데 회사 하필이면 오늘 워크샵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파일을, 카톡방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시죠? 오면 그냥 휴대폰 성인한 다운받아서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걸 좀 알려주시고, 특히 아사히퓨어는 대장 건강,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 장의 염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염증을 해결하는 게 굳이 여러 가지 저기 있으냐? 여러분 그 염증성 장 질환에 현대의학에서 처방하는 약이 하나예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아시다시피 2주 이상을 연속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너무 과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거기에 맞춰 자꾸 과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면역이라는 아주 더 험한 질병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아사히퓨어 같은 제품들은 세포 메커니즘이 아주 굉장히 좋은 세포 회복에, 그래서 특히 크로시병이라든가 이런 장의 염증이 심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퓨전 퓨어 같은 것들이 복통, 3대 통증 중에 복통, 등통, 또 뭐가 있죠? 두통. 사람이 통증을 염증하고 연관을 줘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염증과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근데 3대 통증이 두통, 머리, 등통, 그 다음에 복통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약으로 밝혀진 게 몇 종이 안 돼요. 두통의 종류가 경로가 밝혀진 게 한 400가지 정도 된다면 약은 10가지 내외거든요. 등통 같은 건 약이 없어요. 등통, 등 쪽이 아픈 거, 백페인이라고 해요. 이게 통증 중에 가장 광범위해요. 복통. 복통은 장염증이라든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가장 많이 밝혀져가지고 치료하는 데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통이 아무 이유, 복통에 그 응급실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링겔만 맞고 있다 나오는 경우 괜히 태반이에요. 그럴 때 퓨전 주스 진짜 물론 논의를 써도 되고 아사히를 써도 좋아요. 근데 퓨전을 썼을 때 가장 광범위한 효과가 나타나요. 이 두통 같은 건 오히려 에너지라든가, 저는 에너지 멀티나 에너지 같은 것 때문에 이 만성 두통 때문에 대학을 가는데 자기 인생이 바뀐 제 조카한테 이걸 써가지고 말이죠. 서울대 못 갔다고 저기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부모가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식이 저기 하면 재수고 삼수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네 몸만 괜찮아.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걔가 4살부터 5년간 간질, 여러분 잘 아시는 간질, 요새는 간질을 약을 먹고 대부분 치료가 되거든요. 7년간인가 약을 먹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두통으로,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한동대학 다니면서 거의 4년을 에너지 멀티비타민을 하나도 안 빼놓고. 저는 썰포를 좀 같이 먹었어도 참 좋을 뻔했다. 썰포가 여러분 잘 아시면 신경을 강한